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피난 구조 설비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교재는 11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비상조명 등이 나와 있는데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이나 피난 통로에 설치가 되며 화재 시에는 자동 점등되는 조명 등을 우리는 비상조명등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도를 우리는 조명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조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조도는 각 부분으로부터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다. 1럭스 이상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조도는 어떤 면이 빛을 받는 정도를 의미하는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좀 더 쉽게 말해 특정 표면이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밝게 보이는 정도를 우리는 럭스로 표현을 했고 조도의 경우에는 비상조명 등의 조도는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치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층 포함해서 층수가 5층 이상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층 무창층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터널의 경우에는 길이가 500m 이상인 경우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건물의 거실에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피난할 때 거치게 되는 위치에 전부 다 비상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예비전원 내장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해서 예비전원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비상조명 등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상단에는 두 개의 원형 조명이 있습니다. 이 비상조명 등 내부에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건물 전원에 의해서 충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효 작동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계소화 설비에서 수원의 양을 구할 때 시간을 20분을 곱했습니다. 20분을 곱했다. 즉 일반적인 경우 20분이면 충분히 초기 소화가 가능하고 20분이면 피난이 가능한 시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20분 이상이며 60분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60분이라는 것은 피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빌딩이 되겠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그렇죠. 11층 이상인 높은 건물의 경우 혹은 피난이 어려운 지하층이나 무창층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비상조명 등의 설치 대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 제외하고 5층 이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비상조명 등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X입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제외가 아니라 지하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답이 X가 되겠습니다. 터널의 경우에는 길이가 1000m 이상인 경우 비상조명 등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조명 등의 경우에는 터널 길이 기준이 1000이 아니라 500m 이상입니다.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비상조명 등의 유효 작동시간 일반적인 경우는 2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인 도매시장,
소매시장의 경우에는 몇 분이라고 했죠? 그렇죠. 60분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비상조명 등의 조도가 나와 있는데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럭스? 그렇죠. 1럭스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1럭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1럭스 이상이다. 여섯 번째, 휴대용 비상조명 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비상조명 등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앞에 휴대용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여러분들 후레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문 옆에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소등되어 있고 비상조명 등을 드는 순간, 꺼내는 순간 점등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 발생 등으로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 등을 우리는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라고 합니다.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 용량은 몇 분? 그렇죠.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시에 즉 꺼내는 순간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로 해야겠죠. 괄호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등으로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해 휴대할 수 있는 조명 등 뭐라고 했죠? 그렇죠.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은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시에 자동으로 그렇죠.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점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문 옆에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고 문고리로부터 1m 이내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높이는 0.8 이상 1.5 이하로서 앞에서 수신기의 설치 위치랑 똑같습니다. 즉 손으로 조작이 가능한 위치인 8.15 광복절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0.8에서 1.5m 이하이다. 아래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설치 대상과 설치 장소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개수를 보시면 1개인 경우와 3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1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나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업소가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라는 설치 장소 기준이 있으며 3개 이상인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영화 상영관이나 판매 시설 중 대규모 점포로서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는 3개 이상 설치하며 보행거리 50m마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하역사나 지하상가의 경우에는 어둡기 때문에 보행거리 기준이 절반 정도입니다. 따라서 50m가 아니라 이 값의 절반인 25m마다 설치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OX 문제, 휴대용 비상 조명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20분 이상을 기억하라고 했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지하역사, 지하상가인 경우는 어둡기 때문에 보행거리가 50이 아니라 절반인 25m마다 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몇 개 이상? 그렇죠. 3개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7번에 유도등과 유도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 또는 표지를 우리는 유도등과 유도표지라고 했고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이 점등이 되고 정전시의 경우에는 비상전원이 배터리로 자동 절환됩니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20분 이상 작동해야 되겠죠. 그러나 11층 이상이거나 지하 상가인 경우는 몇 분? 그렇죠. 60분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장소에 따라서 대형 피난구 유도등, 중형 피난구 유도등, 소형 피난구 유도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난구 유도등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시 안전하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구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유도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출입문 상단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exit, 즉 출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화살표 방향도 함께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으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도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연장과 집회장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야 되겠죠. 따라서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통로가 있기 때문에 통로 유도등이 필요하며 관람할 수 있는 객석이 있기 때문에 객석 유도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때는 대통 객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대형 피난구 유도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따라서 대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오피스텔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중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면 됩니다. 교정 및 군사시설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기 방법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대통 객석이고 위락시설은 대통, 오피스텔은 중통, 교정 군사시설은 소통 해서 대통, 중통, 소통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락시설에 설치하는 유도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대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면 된다. 통로 유도등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교정 군사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교정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답으로 적어주시고 통로 유도등을 같이 설치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유도등의 설치 부분에서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부분의 이 부분이 출입구를 의미하며 좌측 부분의 이 도시기호는 피난구 유도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내에서 옥외로 나가는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옥외에서 계단실로 가는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단실을 우리가 직통계단이라고 하는데 직통계단 또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에서 복도로 나가는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도로 나가는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한다. 마지막 그림의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 안전 구획된 거실이 있고 좌측에 복도가 있고 복도에서 안전 구획된 거실을 통해 계단실로 나가게 됩니다.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OX 문제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인 네 번째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별 1.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것을 우리는 피난구 유도등이라고 하며
출입구 상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를 하는데 출입구 상단이기 때문에 높이가 높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로 유도등의 경우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복도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다. 이때 복도와 계단은 하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치 기준이 바닥으로부터 1m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실의 경우에는 천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기준과 똑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도 통로 유도등의 경우에는 복도에 설치를 하고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피난의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치 기준에 보시면은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해야 되며 보행거리, 그렇죠, 20m마다 설치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단 통로 유도등의 경우에는 계단에 설치되어 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위쪽 방향의 층수와 아래쪽 방향의 층수가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층의 경사로 참이나 계단 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 평평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계단참이라고 합니다. 거실 통로 유도등은 거실에 설치되어 있고 천장 쪽에 아래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이나 도서관 등 상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해야 됩니다. 보행거리는 20m마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복도 통로 유도등의 보행거리 기준과 똑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객석 유도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의 통로, 바닥,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서 극장에 가보시면 아래와 같이 원형 형태의 객석 유도등을 보셨을 겁니다. 가운데의 화살표 방향으로 피난구의 방향이 표시되어 있고 설치 장소는 공연장, 극장 등의 하부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다지기 부분의 객석 유도등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별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는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를 4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즉 4m마다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며 2를 빼게 되는데 2를 뺀다는 것은 맨 앞에 있는 객석 유도등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치 개수가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보게 됩니다. 즉 반올림이 아니라 절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괄호 문제 보겠습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일까요? 출입구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죠. 1.5m 이상이다. 1.5m가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벽에 설치하며 이때 설치 개수는 그렇죠.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을 어떻게 한다? 4m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4로 나누고 맨 앞에 있는 객석 유도등은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1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째, 유도등의 점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등의 종류에는 2선식과 3선식이 있습니다. 2선식은 전선의 가닥수가 2가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도등에는 선이 3가닥이 있는데 흑색 선과 적색 선은 하나로 묶어서 한 가닥을 만들고 나머지는 공통선이기 때문에 한 가닥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때 차단기와 연결하기 때문에 이 차단기에서 전원이 공급이 되겠죠. 따라서 상시 점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선식의 경우에는 선의 2가닥이 수신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수신기 안에 스위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즉 화재 시에 이 스위치가 붙어서 비상전원으로 절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단기 부분은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이 한 가닥, 2가닥, 3가닥이 있다. 따라서 3선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 발생 시에 수신기 내부에 있는 접점을 붙여서 유도등을 점등한다. 평상시의 경우에는 당연히 소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점등과 소등이 가능하다. 확인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통로 유도등은 각 층에 경사로참, 계단참마다 설치한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삼선식의 경우에 흑색선과 적색선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선이 두 가닥이 되겠죠. 따라서 삼선식이 아니라 이선식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선식의 경우에는 흑색선과 적색선을 묶어서 한 선으로 시공하여 상시 상형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시 점등 방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점검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식 유도등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유도등이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유도등에 문제가 있을 때 쉽게 식별할 수 있어 관리가 쉽습니다. 하지만 항상 켜져 있어서 전기가 지속해서 소모하므로 유도등의 수명이 짧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식 유도등의 우측에 보시면 점검 스위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선식 유도등을 점검할 수 있고 전원등이 있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전지 감시 등의 경우에는 축전지에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 점등되기 때문에 축전지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도등이 평상시에 점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경우에는 점등되지 않는 곳은 점검 스위치를 눌러봐야 되겠죠. 따라서 스위치를 눌러도 점등되지 않는다면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전구를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선식 유도등의 점검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유도등이 꺼져 있기 때문에 전기를 아낄 수 있고 유도등 또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유도등에 문제가 있는지 잘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나 비상시에 고장난 유도등이 동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점검 방법 첫 번째, 화재 수신기에서 유도등 수동 스위치를 점등으로 변경하거나 경보설비 점검 방법에 따라서 화재 시험을 하면 됩니다. 유도등의 점등 상태를 확인을 하고 점등되지 않는 곳은 점검 스위치를 눌러봐야 됩니다. 스위치를 눌러서 점등되지 않는다면 전구를 교체해야 되겠죠. 바로 문제 1번 이선식 유도등을 점검하는 방법은 점검되지 않는 곳에 점검 스위치를 눌러보면 됩니다. 스위치를 눌러도 점등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구를 교체해야 되겠죠. 평상시 유도등이 꺼져 있으므로 전기를 아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꺼져 있는 게 삼선식이 되겠죠. 따라서 삼선식 유도등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유도등의 점검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선식 유도등의 경우 절전을 위해서 오프 상태로 두면 예비 전원이 방전되어 비상시 점등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삼선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선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습니다. 평상시 소등되어 있어 라고 했는데 평상시 소등되어 있는 것은 이선식이 아니라 삼선식 유도등이 되겠죠. 이 삼선식 유도등은 유도등에 문제가 있는지 식별되지 않아 화재시나 비상시에 고장난 유도등이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선식 유도등의 설치 장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소등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등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소등되어 있어도 상관없겠죠. 두 번째의 경우 공연장, 암실 등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평상시 소등해야 되기 때문에 삼선식 유도등을 설치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인 건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굳이 유도등이 켜져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삼선식 유도등을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삼선식 유도등이 점등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별 2개가 되겠습니다. 이 삼선식 유도등은 평상시에 소등이 되어 있고 점등이 되는 경우는 화재 발생 시나 상용 전원이 정전됐을 때입니다. 1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화재 발생 시가 되겠죠.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될 때,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하는 때, 이때도 마찬가지 화재 시가 되겠죠.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삼선식 유도등 점검 시 수신기의 유도등 수동 스위치를 점등으로 변경하여 확인해야 되겠죠. 답은 점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평상시에 소등되어 있어도 되겠죠. 따라서 삼선식 유도등이 되겠습니다. 답은 삼선식 유도등이 되겠습니다. 확인 OX 문제, 유도등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는 2선식? 아니죠. 3선식 유도등을 설치하겠죠. 왜냐하면 3선식이 평상시에 소등되어 있기 때문에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는 굳이 상시 점등 방식인 2선식 유도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X. 공연장, 암실 등으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평상시 소등되어 있는 3선식 유도등을 설치하면 되겠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소화 용수 설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